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창호 박사, 최진영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청문회 국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뭐 부르지 않는 거죠. 뭐 증인하고 같이 또 처리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내려갑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요. 청문을 할 생각이 일체 없다고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들어오십시오. 이 동양대 총장에게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나초로 염치 없이 정의 없는 청문회 운운합니까? 염치 없는 거는 한국당이에요. 네? 이게 말을 말이 그렇게 됩니까? 바꿀 수가 있어? 네? 간사가 협의상을 돌렸잖아! 정인창고는 그럼 먼저 해야지 그러면 약속했으면. 뭘 문제? 그리고 정인창고인은 간사간 협의상으로 위임을 아니 했잖아요. 어제 귀당의 대표가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그거는 나 대표한테 가서 물어봐. 에? 무슨 당이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공세하는 사람을 증인을 하라고? 뭘 정치 공세한다고? 이 사람 정치 공세하는 사람이요. 신문마다 대면서 조국 사퇴하라고. 이 양반 태극기 부대 나와서 그런 신문 아닌가? 여기 태극기 부대장으로 만들라고?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언론들 불리고 하시죠? 그래. 아니 어차피 공개될 거잖아. 어제 우리가 12명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예, 알아서 하십시오. 응? 어제 이렇게 12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일 청문회 증인을 두고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일단 확정은 됐어요. 내일 한 12명. 11명으로 확정이 11명. 됐고요. 이제 의혹이 되는 여러 당사자들 있잖아요. 예. 근데 부산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노한중 의료원장은 의전에 있을 때 뭐 장학금 문제, 예.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도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요. 강북대 의대 교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저자, 예. 논문의 일저자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11명 증인이 채택이 됐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방금 지금 우리가 싱크에 들었습니다만 동양대 총장을 예.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뭐 저 싱크에는 주로 싸우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은 부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외가 합의를 했어요. 됐습니다. 제외하는 걸로 예. 합의하고 대신 이제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예. 추가 채택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 압력을 가하려고 전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지 안 할지 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뒷부분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일단 최창호 박사님, 유시민 이사장은 부른다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야권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사자고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본인 얘기는 외압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저 유튜버로서 자기도 취재차 이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예. 근데 이제 동양대 총장이 안 나오는 마당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올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대 그러네요. 예. 최 총장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물론 이제 검찰 조사 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만 나온다 하면 유시민 이사장은 나오라고 하면 신나서 나가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도 피력할 것이고 예. 또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론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에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를 끌어내면 청문회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언론과 말하는 재주, 영향력이 글쓰는 있으니까. 재주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불러내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가족도 안 나오는 마당에 더군다나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의 문제보다도 사모펀드의 주인공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의 청문회이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김두관 의원, 이사장과 의원은 안 부르는 게 낫죠. 그러네요. 네.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사람이 나오면 또 일방적인 얘기만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오늘 오전 영상에서 봤었던 부분이 이제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태극기 부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공세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냐 이렇게 의견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뒤에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최성해 동양대 그 총장을 태극기 부대라라고 했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조국 후보가 사퇴하시오라는 그런 성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최 총장이 서명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웬 말이냐. 오히려 2012년 그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원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2012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이유로 해서 이와 같은 정치 공세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더불어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시민 그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최 그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할 만큼 그만큼 오히려 지금 여권 인사와도의 교류도 있었더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최성해 총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동양대의 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동양대 총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여야 공방을 거쳐서 이분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알겠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 최성해 총장에게 주목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총장 표창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국이 좀 휘말리고 있고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또 조사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익 있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최성해 총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상 이걸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이미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을 해가지고 검찰 진술이 맞춰진 그런 상황이지만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이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이렇게 국회에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실제 묻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여당에서는 이러한 어떤 최성해 이 총장을 유리한 어떤 증인으로 또 삼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또 반대로 여당에서는 이게 조금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성해 총장이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또는 가고 나서 수사를 받고 나서 나와서 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청문회 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앞서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어떤 보수 성향이나 아니면 보수 단체의 이사장을 좀 맡고 있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짚어볼게요. 요거는 최창호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한국당 내에서 청문회를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원내대표 사퇴하라고까지 홍준표 전 대표는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뭔가가 팩트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도 모자란 판에 이제 그 이틀 그 보장된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이틀 보장됐던 청문회가 하루로 줄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를 왜 합의를 해갖고 오느냐.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도부 전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뭐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더 이상 야당 망치지 말고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자중 질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전국의 어떤 그 흐름을 반환시키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중 질환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막 그 한쪽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말을 좀 아끼고 힘을 합해야 될 때예요.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했을 때 여야가 모두 정치적인 큰 부담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거 최진영 이렇게 여쭤볼게요. 총선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흔들기의 성격도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하나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의결을 해야 되지만 의결을 어떤 결과를 하는 과정에서는 백가증명식 얘기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년 총선에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출마를 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출마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입김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나경원 그 지금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얘기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얘기 속에서 총의를 모아서 어쨌든 간에 이 국회 청문회 법을 관철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인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나경원 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다는 쪽 보이콧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해서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코너에 몰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을 해서 다시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해서 이번 그 청문회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내부적인 어떤 총질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진영을 갖춰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일에 이제는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